예, 오늘 또 이어서 해심밀경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해심밀경이가 무슨 뜻이냐? 해자가 해석할 해자, 심, 마음 심자가 아닙니다. 그 경전에 보면은 반야심경 할 때 심자, 마음 심자로 쓰는데 여기서는 해심밀경 할 때 심자는 마음 심자가 아니고 깊을 심자, 깊게. 또 우리가 밀교 그러잖아요. 은밀한 불법 뭐 이런 거 할 때 은밀하다, 은밀할 밀자입니다. 그러면은 신밀 하면은 깊고 은밀한 경이다. 경이 뭡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경이라. 신밀을 해석한다. 신밀경을 해설한 것이다. 이게 신밀경이다. 그리고 BC AD 300년경에 나온 책이다. 지금이 2000년도니까 쉽게 말하면 한 1700년 전에 나온 경전이다. 그래서 이것이 유식학의 소위 경전이다 할 정도로 꽤 인기가 있는 경전입니다. 일본 불법을 공부하지 않는, 깊게 공부하지 않는 그런 불제자들에게는 그런 불제자뿐만 아니라 저도 법구경을 공부하다가 거기에 자꾸 이 해심밀경이 인용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용돼갖고 도대체 해심밀경이 뭘까 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부처님께서 보리숲 밑에서 깨달은 이후에 오비구를 찾아가서 초전법문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돼 갖고 중간학파, 용수에 의해서 중간학파가 나올 때까지 초, 중까지 마지막 완성이 이 유식학에서 불교는 완성되었다. 무찬가 세신을 우리가 유식학의 대표자로 보고 있다 아닙니까? 중간 사상 했을 때 용수보살을 대표자로 잡듯이.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 이후로 계속 발전해 왔다. 어떻게 보면 발전했다기보다도 부처님 시절의 초기에 있다를 강조하다가 용수보살에 의해서 없다가 강조되다가 다시 또 유식학파에 가서 있다로 강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있다 했다가 없다 했다가 다시 있다 했다가 있다 없다. 우리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있다. 뭐가 있다. 있다는 것은 없다와 즉해 있다. 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해를 보고 있다 없다를 이야기 안 해. 해는 그냥 해. 있다고 우리가 굳이 말하는 것은 물이 있다, 커피잔에 커피가 있다. 커피 홀딱 마시면 없다. 없다가 있기에 있다가 있고, 있다가 있기에 없다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있다 없다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다. 그게 요 해심밀경의 어디에 일장이 있어. 우리가 해심밀경이 8품으로 되어 있어요. 8품으로 되어 있는데 1품은 서품으로 두고 2품에 가면 승의제품이 뭔데 가면 대승기신론을 공부하신 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진여문과 생면문으로 나눠진다. 진제와 속제로 나눠진다. 그러나 이 진제와 속제는 다른 것이 아니다. 같은 것이다. 있다가 없다고, 없다가 곧 있다와 같은 것이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 그와 같다는 이야기다. 부처와 중생 했을 때, 부처 따로 중생 따로 아니죠. 부처가 곧 중생이요, 중생이 곧 부처이다. 현상과 실상, 깨치면은 실상이요, 못 깨치면 현상이다 그러는데 현상이 곧 실상이요, 실상이 곧 현상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은 깨치지 못한 자에게는
그 산을 현상 속의 산이요 깨친 자는 실상 속의 산이다. 그럼 산은 똑같은 산인데 실상과 현상, 실상과 현상은 다름이 없다. 단지 내가 깨쳤느냐 못 깨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굳이 무위법과 유위법으로 나눈 이유 중에 하나가 깨치보라는 거야. 깨치라는 방편을 깨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무위법과 유위법을 나눠놨을 뿐이다. 진재와 속재로 나눠놨을 뿐이다. 중생과 부처로 나눠놨을 뿐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깨친 이후에 모든 중생에는, 중생가면은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마발통 전부 다 돌멩이 하나까지도 다 중생입니다. 모든 중생에는 불성이 있다. 이렇게 불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 하나일 수밖에 없죠. 하나다 했을 때 저기 있는 컵도 내고 저기 있는 시계도 내고 뭐 다 나다 이렇게 표현한다. 나가 아니고 하나다. 왜? 뭘로 하나냐? 불성으로서 하나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 해심밀경 이제 신밀을 해석한다 이런 이야기. 점점 이제 그 새벽이 밝아오면은 훤해지듯이 이 해심밀경이 갖고 있는 것을 이제 1품, 2품, 3품에 가면 심의식이다. 심의식. 우리 생각에는 심의식이 있다. 심이 뭐냐 했을 때 그 팔식, 프로이드 식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의식, 그 다음에 그 칠식, 그 다음에 육식 이렇게 나. 프로이드는 의식, 무의식, 전의식으로 나눴어요. 성격은 의한 그 욕망, 그 다음에 자아, 그 다음에 초자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이 심의식, 의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전의식, 의식, 무의식, 또 원초적 자아, 초자아 이렇게 나눠. 이 자아가 쉽게 말하면 칠식이다. 육식은 뭐냐? 그냥 내 감각기관에서 그냥 받아들으니까 이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원초적 자아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만들어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는 불교의 갖고 있는 근본 사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용어를 사용했다. 옛날에 그 선인들은 작가라고 표현했어요. 작가가 뭡니까? 지을 작자잖아요. 남이 사용하는 말을 사용 안 했어요. 임재선사 같은 경우도 무의진인을 찾아라. 무의진인을 그 임재선사 위에까지는 즉심시불 마음 믿고 부처다 이런데 임재에 와서는 무의진이 그 사람이다 이걸. 즉심 시인이다. 시불이 아니고 시인이다. 이게 이 선사들은 남이 사용하는 이름을 갖다 쓰기보다는 자기가 막 말을 만들어내요. 말을 만들어내니까 그 처음 접하는 사람들, 아이고 어렵네. 이렇게 어렵다고 표현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니까 내가 그 용어를 처음 들어보고 생소하고 그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내가 모를 뿐이다. 이런 거지.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 달마 대사가 중국에 왔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 양무제를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양무제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불법의 신성한 대의가 뭐냐? 하니까 달마 대사가 이미 확연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신선한 것이라고는 할 것도 없다. 뭐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배고프면은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잠오면 자고 그게 불법인데 뭐 더 이상 숨겨놓을 것이 뭐. 이 해심밀경에도
이 처음에 심의식 이렇게 생각을 세 분으로 탁 나눴을 때 좀 신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정도 흘러왔으니까 이제 너무나 이제 다 아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신선하지가 않지. 근데 요거 뭡니까? 해신밀경을 공부하지 않았는 사람들에게는 용어가 생소한 게 있어요. 변태소집성, 그 다음에 기타기성, 그 다음에 요거 원성, 실성, 이렇게 용어가 생소한 게 나오더라고요. 나도 그 용어가 생소하니까, 뭐야, 목소리 어렵네. 용어가 생소하고, 그럼 무슨 뜻을 갖고 있나, 이거라.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꼭 풀어보니까, 우리가 밤중에 길을 가다가 뱀을 턱 만났어요. 우악 하고 놀랐어요. 응? 그러고 도망쳐 왔어요. 그 다음날 훤한 대낮에, 야, 거기 뱀이 있던데 싶어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뱀은 아니고 새끼더라. 그럼 왜 그것을 내가 뱀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더라. 이 뭡니까?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뱅계소집성, 기타기성, 원성실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실성이라는 게 뭐냐? 새끼줄 그게 원래 실성이죠. 근데 그 새끼줄을 어두움에서 탁 봤는데 그 새끼줄이 어째서 뱀으로 보였느냐 이겁니다. 어째서 뱀으로 보였을까? 굳이 지렁이라도 보일 수도 있고 용으로도 보일 수도 있고 호랑이로도 볼 수도 있고 쥐로도 볼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길다하다는 그 생각에 의해서 뱀이라고 탁 자기가 보는 것은 어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그게 이제 기타기성인데 이 기타기성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한 것들이 쉽게 말하면 팔식 속에 들어있다.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무의식 속에 들어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딱 봄으로써 볼펜이구나 하고 탁 알아맞추는 것은 뭡니까? 그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또는 팔식 속에 들어있는 잠재된 기억을 끄집어내 갖고 지금 보고 있는 요거와 탁 매칭시켜 보니까 맞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볼펜이구나. 만약에 내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그런 사항이 들어있지 않으면 이걸 봐도 멀뚱멀뚱하다 아닙니까? 여기 봐도 뱅계소집성 참 생소한 이름이잖아요. 이 생소하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보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내 기억 속에 없는 용어라. 그러니까 이 뱅계소집성이 탁 접하는 순간에 생소하네, 낯서네, 또는 어이구, 어렵네 이러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 기억 속에 없다. 이제는 뱅계소집성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허상을 본 거, 허상이 이게 뱅계소집성이다. 쉽게 말하면 새끼를 보지 않고 뱀으로 봤다. 이게 뱅계소집성입니다. 이제는 누가 뱅계소집성이 뭐냐 하면 그거 헛거본 거야? 헛상이야. 당장 이야기한다. 그럼 뱅계소집성이라는 용어가 이제 어렵지가 않죠.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써놓고 헛상이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이게 기타기성은 뭐냐 했을 때 그 헛상을 보도록 만들어준 팔식 속에 들어있는 상이었어요. 상. 근데 만약에 이 에스키모 거기에 사는 남극이나 북극에 사는 그 사람이 밤중에 그 새끼줄을 봤을 때 뱀이네 하고 깜짝 놀라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 사람 팔식 속에는 뱀이라는 게 없으니까. 남극이나 북극에 뱀 없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물속에 사는 어떤 물고기를 탁 떠올렸을 거야.
그러면서 어둠에 그 자기를 해칠 수 있는 어떤 동물을 떠올렸으면 깜짝 놀랄 것이고, 자기의 먹잇감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hulk 하고 잡으려고, 도망가지 못하게 잡으려고 훅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딱 보니까 요거 뭐야 이거, 새끼줄이네 하고 딱 봤는데, 이 새끼줄이냐 이겁니다. 이게 뭐냐, 변개소집성이니 기타성이니 원성실상이니 이 세 가지 용어가 뭡니까? 다 결국 생각 속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 말씀이 진리입니까? 부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 부처님의 말씀은 단지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손가락에 불과하다, 안내 책자에 불과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 생각 속에 들어있는 이것을 뛰어넘었을 때 우리는 체득한다, 깨달았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요걸 딱 밤중에 그 새끼줄을 보고 뱀인 줄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뱀이 아니더라. 이거 내 착각이구나. 나는 이제 깨달았어. 이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손가락에 불과하다, 깨침을 위한. 그럼 깨달음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스스로 깨달음인가, 어디에 깨달음이 있고 어떻게 깨쳐야 될 것인가는 뭡니까, 무명, 행식, 명식이잖아요. 명식이란 이름과 모양, 결국은 우리가 생각 속에 떠올렸다는 것은 명색을 떠올렸다는 얘기예요. 그 명색을 넘어선 그 자리가 곧 깨달음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